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환입니다. 나는 PM이다. 제 1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횟수로는 15회인데 시즌 2로는 이제 2회인데 시즌 2 제 2회 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저희가 음성했던 걸로부터 쭉 이어서 그냥 15회로 앞으로 계속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또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딱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다시 그렇죠. 그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나피엠 방송을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원칙을 정했는데 어쨌든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있는 이 장소는 압구정동이고 그 와이즈 파트너라는 곳인데요. 저희 그 나피엠 방송을 적극 협찬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혹시 그 스트리밍 방송이라든지 그 이러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이즈 파트너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주셔야죠. 예? 연락처를 연락처는 이제 인터넷에서 와이즈 파트너라고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각자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죠. 왜냐면 저희 방송을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백 부장님부터 소개를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S전자에 다니고 있는 백광구 부장입니다. 네, 수원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항상 수원에서 달려오는데 서울에 사는 아니구나, 분당이구나. 분당 사는 이분보다는 빨리 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사 셔틀 타고 오시잖아요. 편하시게. 혹시 S전자가 수원전자? 예, 뭐 그 정도로 예, 하죠. 예. 자, 그 김태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리서치의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정장 입고 깨끗하게 지각도 안 하고. 예, 지각도 안 하고 예의를 갖춰서 온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PMP 카페 시사비고요. PM 인사이드 대표이고 나PM이다 창조자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 베스트셀러 그 얘기 저자이고 왜안 해요, 오늘? 국내 최초의 PM RMP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게스트와의 만남인데요. 일단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죠. 네. 저희도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문지.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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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로 넘어가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저희 게스트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대철 교수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펜실바니아가 맞네? 베니아가 맞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 펜실바니아 주립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님이시고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님이시고 한국 프로젝트 경영학회 편집위원장이시고 한국 SCM 학회 이사님이시고 생산성 학회 상임 이사님이시고 예, 그 등등 다양한 이제 그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또 등등까지 있어요? 예, 이거 소개하려면 오늘 1시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한테 네. 간단하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에 있는 김대철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또 인사. 뭘? 너무 짧지 않나요? 하면서 하죠. 네. 아까 지켜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그 학생들을 놓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네. 또 카메라가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또 다르네요. 다르죠. 예. 오히려 이 사람보다 이 무형의 카메라가 더 힘이 크다는 걸 좀 느끼네요. 예, 맞습니다. 예. 심지어 그 조그만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사람이 긴장하는데 예. 좀 카메라가 하나, 둘, 세 대가 거기다 또 방청객까지. 방청객이 지금 10명이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아까 저희랑 팬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교수님을 섭외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그 입학하기 전에 면접 볼 때 아.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제가 굉장히 그 열심히 섭외를 했습니다. 아, 네. 하루에 이메일 10통, 그다음에 문자 5통씩 꼬박꼬박 뻥치지 보내서. 마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워낙 바쁘셔서. 예, 오늘 그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약간 사담으로 네. 그 한동안 박사과정 학생은 네. 쓸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진가를 못 봤어요. 예, 이제 3학기이기 때문에 예, 그 교수님의 쓸데없는 말씀이 참 위안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묻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그 저희가 그 방송이 이게 실시간 채팅이 되는데요. 일단 네. 저희가 먼저 그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그걸 먼저 교수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저희 교수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을 올려주시면 이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네. 남겨놓고 교수님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강구 부장님 먼저 아 저부터 합니까? 준비 안 하셨고 아니요, 여기 네. 휴대폰이 있긴 한데요. 네. 이 S전자도 있네. 수원전자에서 휴대폰도 만들어요?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그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제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학생들한테 네. PM이라는 개념을 쉽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강의를 하시는지. 예. 아까 원론적인 아까 지켜보니까 PM이냐 뭐냐 이랬을 때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그 원론적인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새로 막 떠오르는 개념이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다 계속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네. 다녔는데 제가 한 1년 그 후에 1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PM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매니지먼트가 붙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니지먼트가 붙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좀 갖는데요. 효율과 효과. 네. 예,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면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더 많이 달성할 수 있고 효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리퀘어먼트 되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트시키는데 그래서 결국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런 그 효율과 효과를 그러면 이게 뭐 매직이냐 어떻게 주느냐 이거죠.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을 저는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계획이 있어야 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매주해 볼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근데 계획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건 생각되지만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얼마만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의 중요성을 좀 그 일깨워주고 결국은 PM이라는 것이 우리가 널리지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그 10가지 영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 분야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걸 실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제 그게 PM이다. 네. 그게 매니지먼트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가 이제 예.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각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어떤 이슈들을 할까를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이제 큰 그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훨씬 이해를 좀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또 한번 거의 예행 연습을 해보게 그렇죠. 되기 예.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바탕 하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확 와닿는데요. 그래. 계획을 바탕으로 한 효과, 효율. 예. 한양대 학생들 복이 많네요. 저도 학생.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술지에 대한
좀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저희 그 학회가 학회지가 나온 게 한 4년 정도 이제 벌써 되네요.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좀 세월이 빠르네요. 근데 그 지금 보통 저희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원고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이론적인, 네. 학술적인 좀 가치가 있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사례, 네. 사례하고 또 학문적인 거 두 가지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누구나 기고할 수 있고요. 굉장히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수원전자도 할 얘기 많잖아요. 글쎄요. 예. 좀 아, 기고 좀 보안상 배출 안 될걸요? 하시죠. 아니, 수원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네. 아니요, 뭐 저는 할게요. 그 알겠어요. 기업에서 예. 사실은 그 사례를 할 때도 우리가 예.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건 빼고 그렇죠. 그거를 어떤 뭐 숫자가 아니라 뭐 한 15%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네. 뭔가 좀 포인트가 있으면 네. 사실 지금은 거의 학교에서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외부에서는. 기업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회원들은 보면 기업 회원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좀 기고가 많이 있었어요. 네. 조만간에 여기 조만간 하나 네, 아까 하나 네. 또 갈 네. 겁니다. 네, 아까 네. 저기 자격증을 K4 작성하셨고 하고 네. 논문 쓰고 네. 큰일 났네. 나만 할 게 없네. 다행이다. 박사 논문 쓰셔야죠. 네, 멀었어요. 박사 논문 주제는 정하셨어요? 아 멀었어요. 그 사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 관련하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PM들은 보면 제가 이제 회사 이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런 면에서 시급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교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술적인 면을 보신 학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좀 개선, 성과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우리나라는 사실 프로젝트를 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네. 나눴는데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1년 반짜리면 시작부터 반 뚝 자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고. 예. 그러면 또 밤을 새가면서 또 그걸 또 밑들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이런 방법론적인 어떤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거나 또 그 방법론에서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근데 결코 그게 꼭 좋은 결과를 낳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외국 사례들 보면은 기간을 처음에 넉넉하게 잡아가지만 상당히 우리보다 더 건실하게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 또 그런 것들을 갖춰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런 프로젝트 환경부터 좀 시급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아까 그 다리 해체하는 그거 읽으면서 제가 예.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무슨 다리 해체 하나인데 뭐 3년씩이나 걸리고 3천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우리가 환경이 참 안 좋은 거는 우리는 좀 가불관계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기간을 길게 잡아도 그걸 이제 그렇죠. 자르게 되고 모든 면을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방법들을 좀 적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체인지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섭외해가지고 그렇죠. 협의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또 충분한 그 시간을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계약의 문화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가불관계로 그냥 하면 해야 되고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좀 안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그
제가 교수님을 언제 처음 뵀냐면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본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아까 제가 그 글로벌 콩그레스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아시아 퍼시픽 콩그레스가 있었을 시절에 홍콩에서 한 번 있었고 홍콩인가요? 말레이시아? 그때 말레이시아. 예. 그게 4년 5년 전 아니셨어요? 훨씬 네. 정도 그래요? 됐죠. 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가셨나요? 아니요. 그때 뭐 LG 누구 만나셨다는 네, LG 분들도 오셨어요. 네, 그때 맞아요. 저기 한 연구소. 분인가 네. 한 분 정도 오셨었죠. 그래서 거기 콩그레스에 이제 저는 자비로 그냥 이렇게 공부하러 리프레시 겸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인원이 많잖아요. 한 800명, 9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막 이렇게 세션을 돌아다니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기면 딱 어디 외국 가면 딱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 저희 그 앞에 시즌 1에서 나왔던 김수철 교수님하고 김대철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 거예요. 앞만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혹시 한국 사람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그래서 그때 명을 딱 받았는데 그때 그 김대철 교수. 근데 그 인연이 이렇게 해서 제가 한양대 학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모시게 된 진짜 운명적인 그러네요. 만남이죠. 예. 네. 그때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활발하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네. 상당히 멋있게 하고 다니셨던 거 아, 루키였던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뭐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이거 무슨 분위기죠? 이거? 아까 분위기랑 다른데요? 사제 시간 이거 참 아니 이제 한 대표가 항상 그 콩그레스 갔다 오면 네. 그 요약을 해가지고 예. 전수 세미나를 또 하거든요. 그 PMP 카페에서.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예, 그런 굉장히 면 대단하다는 대단하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예, 그런 요약도 것들. 잘하고. 예. 지금은 열정이 좀 많이 식었지만 그래요? 이번에 두바이 갔다 오면 또 한번 네. 저희 학교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한번 예, 두바이 갔다면 그 온도에 의해서 열정이 너무 달고 폭발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양대를 진학을 한 것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PM으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예, 근데 이제 해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호주의 RMIT 대학이 세계 최초로 박사 이제 PhD 디그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한양대가 가장 우수하고 그러니까 한양대 경영대학의 생산 서비스 경영 전공으로 들어가서 PM으로 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양대를 갔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PM 쪽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PM에 대해서 접근을 해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듣다가 PM복 가이드라는 걸 알아서 빠지게 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PM이란 쪽에 학문적으로 네. 이렇게 입문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PM이라는 거를 이제 가장 접했던 거는 일단 그 미국에서 대학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게 네. 몇 년도쯤? 그게 80년 말이나 와, 그때쯤이었죠. 엄청 예전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전혀 그런 개념도 없었고 네. 도대체 뭐 워크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나오는데 이게 뭐야? 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쭉 하는 게 이제 컨설팅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그게 떠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양대학을 와서 접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경영 전문대학원에 네. 그 프로젝트 경영 MB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전략 프로젝트 전략 경영, 프로젝트 MBA, 경영이라고. SPM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해왔다는 예. 경험하고 또 그쪽 과목을 예전에 들었고 좀 강의도 한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지 뭐 거대한 뭐 포부를 가지고 이 분야를 뛰어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하필 그 박사 과정도 PMI 본부 있는 주에서 하셨네요. 그런가요? 아, 펜실베니아, 예. 펜실바니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게스트 분들 중에 이쪽 학계나 좀 전문가 분들 모시면 꼭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그 저쪽 그 한양대 강창욱 교수님 네. 모셨을 때도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실무 지식이잖아요. 기업에서 활용이 되는 지식인데
항상 기업에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그 한양대 교수님한테 그 강창욱 교수님한테 교수님 만약에 그냥 일반 직장인이 뜬금없이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모호한 질문을 던진다면 교수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강창욱 교수님이 한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익히려면 이제 교육이 필요하니까 PM에 대한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5가지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어요. 되게 모호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교수님 프로젝트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PMP를 일단 PMP를 따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네. 예, 일단은 뭐 프로젝트를 하고자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일단 뭐 제 강의를 들으면 한양대에 들어와야 된다. 네, 네, 일단은 한양대 입학을 하셔야 취업하시고. 됩니다.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방법을 모르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그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ERP면 ERP, SCM 자체적으로 방법론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행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 절차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인문학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해관계자 관리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비즈니스가 얼만큼 그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전문적인 그 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 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떠오르던 생각이, 옛날에 그 지미 코너즈라고 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이럴 때는 다 유럽에서 그 테니스 선수들이 다 1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미국인이면서 4위까지 갔던 게 이제 지미 커너즈라서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 또 그 윈블던에서 우승한 거는 30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랠리 킹이라는 그 프로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 젊을 때 한창 때는 못하고 그러게요. 환갑의 나이인데 운동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환갑의 나이인데 어떻게 이제서야 그 윈블던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작년에 테니스란 어떻게 치는 것인지 책을 썼다 이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테니스란 이렇게 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게, 저한테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늘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도 프로로서 상당한 위치까지 갔지만 기본이라든가 정작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내가 잘하니까 어떤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했지, 어떤 그 베이직을 알고 그 원리를 알면서 공부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가다듬고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였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와. 저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다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때 이랬었구나. 이제 그거를 느끼듯이, 뭔가 우리가 베이직에 대해서, 아까 그 프로젝트를 잘하려면 그런 베이직에 대해서, 또 이 그 PM복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떤 이런 그 진행에 대한 절차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결국은 저는 그랬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못했던 게 그 클라이언트한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기술적인 어떤 완성보다도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또 다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는 이제 기술적인 그 원래 딱 요구하는 거기만 포커스를 하지 이 사람들이 각자가 지닌 어떤 요구 사항은 좀 귀찮게 받아들인다든지 더 뭐 애드되는 추가되는 걸로 굉장히 막아버리려는 어떤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그런 걸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PM을 하면서도 그 상대적 PM이나 그쪽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쏙 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는 딴전이야. 그 사람들의 본업의 업무에 더 도와주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주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이건 어차피 팀원들이 하니까 이제 본인은 그 사람들 본 업무에 가서 그때 해외에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해석도 해주고 막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지금은 부사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자세가 이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얻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사업부장이나 이러신 분들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쪽에 이제 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니네 그 중에 굉장히 잘하더라. 그렇죠. 이런 예. 얘기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가는 곳은 사람마다 다 레퓨테이션을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친구는 나중에 그냥 누가 뭐래도 항상 잘하는 그런 친구를 이렇게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한다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어떤 그 엔지니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네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합적인 지식, 그러니까 인적 관리라든지 이해관계자 관리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좀 이런 다양한 면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PM복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방법론이라는 거죠. 난리주에 다 이해관계자 난리주가 관리도 다 따로 있으니까. 들어가 그렇죠. 있고 네. 근데 휴먼 리소스도 그렇죠. 저희가 ERP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ERP 그쪽 자체 임플리멘테이션 자체적으로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근데 거기에 인적 관리라든지 뭐 이해관계자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다 네. 기술적으로는. 다 기술적인 것이죠. 그냥 일정 관리만 하는 거죠. 일정 관리하고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관리.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가져갈 거는 오히려 그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학교로 와서 그 당시 그걸 잘 했으면 그쪽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렇죠. 여섯 글자네. 인사가 많사다가 사자성어가 인사 만사 네 글자. 세상만 사니고. 그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랐던 글 중에 그 워렌 버핏이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 해주는 그 쭉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돈은 잃어도 평판은 잃지 마라. 레퓨테이션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딱 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본을 익혀야 된다. 그 좋은 방법은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렇게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스터디 그룹이 돼가지고 내가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잖아요. 아니면 책을 쓴다든지. 두 번째는 뭐 PMBOK? 진짜 그게 기본. 기본? 그 다음에 뭐였어? 저기 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를 잘 만족시키는 모든 거를 열정을 대해서 대하라라는 측면과 소프트 스킬. 소프트 스킬. 리더십하고 어떤 그 리더십과 대인 관계의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좋은 얼마나 왜 우리 한장 긴장을 해.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그죠 진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본을 잘 바탕을 키우려면 사실 그 러닝이 없이는 그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그 테니스 선수도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했을 텐데 그 교수님이 그 PM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뭐 학교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건 이제 물리적이나 비용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PM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스텝으로 공부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다 이런 걸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PM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PM복 방법론이고 가이드, 있듯이 거기 또 PMP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어떤 우리가 또 성과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따고 이런 성과도 굉장히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전을 먼저 시작하면서 또 우리 한동안 대표가 쓴 책도 있잖아요. 예, 그 PMP 수험서. 패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국내 책을 최고의 쭉- 수험.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참 제가 교수님한테 아, 제 일부에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한 권을 제가 주시더라 그래서 증정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책을 그냥 글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듯이 굉장히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범위도 그 PMP에서 딱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학교에서 좀 강의하듯이 좀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좀 이해하신 거를 추가해서 꽤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잘 썼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예, 일단 그렇게 그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좀 PMP 자격을 취득으로 PM복 공부를 하고 PM복 보조할 수 있는 PMP 패스를 봐라. 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공부는 혼자 하면 정말 지겹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네, 학교라든지 이런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 그룹이 이렇게 예, 형성이 그룹이 형성되는데 아니면은 우리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프린스 포럼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포럼을 자기가 본인이 만드시든지 네. 아니면 거기 가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준비하듯이 맞습니다. 예, 뭔가도 챙겨가면서 네, 그렇죠.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 또 더 열정도 갖고 있고 내가 다운될 때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예. 이렇게 서로가 어떤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룹에도 참가해서 아니면 이런 그 나는 PM이다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네네. 개진하고 예. 또 이렇게 그런 활동 속에서 훨씬 더 산지식을 많이 얻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네. 이렇게 서로 저희 또 부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과장 차장급들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 그룹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론 뭐 최근 핀복하고 PMP 패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가 옛날 막 공부하고 그럴 때는 좀 자기 거는 숨기는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보다 많이 이런 네. 인격적이나 이런 면으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걸 굉장히 오픈하고 네. 자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경쟁을 하니까 네. 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자꾸 감추려고 했었거든요. 네, 우리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사를 들어갔더니 좀 그런 오픈된 친구를 참 만났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디 방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네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오픈하니까 또 같이 오픈하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임도 굉장히 네. 중요한 거죠. 자기가 시간을 할애하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서로가 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어떤 그 세상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그냥 귀에 쏙쏙 다 들어오네요. 그래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네. 제가 나는 PM이다를 만들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살짝 또 살짝 여기서 그래서 들어가줘야죠. 참 이런 게 많이 있고 하면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훈훈한 나는 PM이다. 근데 가정 2부를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 방송은 당연히 이미 뭐 마음 상했는데 뭐. 네. 저희끼리 따로 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김태형 대표로 넘기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머추리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 그 콩그레스나 컨퍼런스 가면 거의 다루는 게 성숙도 아니면은 또 뭐 다루죠? PMO. 예, PMO 그런 그렇죠. 포트폴리오, 에자일하고. 머추리티 이런 쪽을 많이 다루는데 뭐 교수님이 우리나라 기업을 다 진단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기업에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성숙도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걸 발전시키려면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모든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경험했던 거에 베이스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 방법론. 예. 우리는 없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아까 환경하고도 많이 그럴 수 있네요.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 끝나기만을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 뭔가 좋은 방법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 관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앞서 있지 않지 않나. 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려면 아까도 언급하셨을 때 PMO 같은 뭔가 독립적으로 그 전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거를 누군가가 고민할 수 있는 전념으로 그거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내가 지금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거를 개발해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풀타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신 분들이 또 시간을 자유롭게 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예. 주고 그러면은 조금 그리고 그거를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건설 쪽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꽤 잘 된다고도 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경험은 많은데 늘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어떤 남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둬도 보면은 복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잖아요. 아, 이 순간에 요때 요렇게 했었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서로가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유 말고요. 좀 시간을 내서 정말 서로가 가르침을 받고 훈수를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서 좀 나름대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그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나오시는 분도 바쁜 가운데서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못했고 듣는 사람도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뭔가 형태는 띄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좀 프리한 모임 같이 어떤 그렇게 서로가 그 편안한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평안한 그런 말로 풀어가면서 또 같이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좀 갖춰가면 이 프로젝트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뭔가 이렇게 익숙해져는 있고 좀 빨라지긴 했지만 제대로 된 그 프로젝트 방법론에서의 어떤 발전은 좀 없지 않나. 사실 이제 툴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의 측면 지원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늘 해왔던 그 방식을 기억해서 다시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문화죠, 문화.
분하죠. 어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저도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아 주셨는데 예전에 어떤 공유, 공감, 어떤 토론, 훈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키워드를 하나 끄집어내고 스탠다드가 뭔지 한번 쭉 공부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역사 이야기 속에서도 그게 세종은 경연이라는 시스템으로 제도로 그거를 승화시켰고 그때 가장 창조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좀 잘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참가해서 내가 쭉 한 방법과 그때그때 이슈들을 이렇게 쭉 했을 때 나름대로 지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면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예전에 그 대의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이제 그 PM 로드맵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니어 PM이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PM이 있고 마스터 PM이 있는데 주니어 PM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PMP는 옵션이고 그리고 시니어 PM이 되려면은 PMP는 필수고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얼마짜리 어느 정도 규모 프로젝트 몇 개 이상 수행인데 주니어 PM은 프로젝트 들어갈 때 꼭 마스터 PM을 같이 들어간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교수님 네, 얘기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멘토 멘티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그 조언을 받고 하면은 그럼요. 예. 급격히 성장. 그게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예, 원포인트 박사를 이렇게 따거나 할 때 네네. 지도 교수가 있고 이제 그런 이유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볼 수 있는 시야하고 그 먼저 경험하고 그 지식을 가진 분이 보는 거하고 예, 또 다르거든요. 예, 하늘과 땅 차이. 예, 그래서 한번 지적을 받고 조언을 받으면 자기도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가 넓어지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해관계자까지 봐라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는 또 그렇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그분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까지 더 봤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자기의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넓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가르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역할을 어떤 PMO 같은 조직이 있어서 좀 잘 이렇게 좀 해주면 네. 상당히 좀 프로젝트 관리 방법 면에서도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달에 그 PMI 한국 챕터에서 월간 세미나에 그 LG전자의 서영은 차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발표를 했는데 PM은 101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100보 나갔을 때 꼭 한 보를 더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태형 대표님 질문 있으시면. 네. 여지까지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커리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교수님 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셨다 그러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셨다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유형의 아까 SCM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유형의 일을 주로 많이 하셨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 어떤 프로젝트에서 뭘 크게 느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요. 제가 했던 분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그런 에어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계해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했었고요. 처음에는 L 회사에 있는 이제 컨설팅 부문에서 네. 이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주로 전자 쪽으로 전자 인더스트리 쭉 하다가 그때 이제 그때 분위기는 이제 어딘가 한 군데에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다른 데로 이제 막 옮겨 다녀야 되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주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를 좀 하는 회사에서 비슷한 에어리아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또 회사를 옮겼었죠. 그랬는데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 지나온 과정을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를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급 사슬 관리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뭐냐면 전자 쪽은이나 이런 쪽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플라이어로부터 이제 쭉 고객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회사가 커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보다도 네네네. 완제품 조립 회사가 항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파워가 항상 이 큰 회사 쪽에 있어요. 이 고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옮겨가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를 가니까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쪽은 정유회사, 그 다음에 화학회사 네. 갈수록 이제 정유회사 쪽이 더 크죠. 훨씬 볼륨도 크고. 그러다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 수요의 불규칙성이 예. 때문에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간 별 프로젝트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프로포절 정도만 계속 그 프로토타이핑만 이제 예.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니는 이제 그것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이제 부문이 점점 축소되고 없어져가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 체인에 관해서 다른 면도 봐야 되는구나, 이게 인더스트리도 봐야 되는구나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업종을 바꾸게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지금 이제 대학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찌 보면 후학 양성 네. 하고 이제 연구 분야 R&D 쪽을 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R&D를 현재 하고 계시고 그 분야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전에 해왔던 이제 SCM 관련 이제 그쪽 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서비스 쪽.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옛날엔 생산 관리였지만 요새는 이제 생산 서비스 관리라고 하듯이 이제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과거에는 제조사만 이제 등치가 컸는데 이제 요새는 그 서비스 회사들도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의 효율이라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니즈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분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연구하고 일단 교육 면에서 좀 그 계획을 좀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라면 학자로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세계 그런 학자들과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좀 공헌도가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고 또한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이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또한 그 학생들에게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약간 인성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은 근데 방면을 그 갖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강의를 다 잘하긴 굉장히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교육이라는 게 준비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시간을 들이면 끝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어느 순간까지 끊느냐가 굉장히 그 어려운데 사실은 또 강의실에 가면 또 쳐다보는 그 눈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좀 사랑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예, 가능하면 학기 중에는 교육에 좀 좀 집중을 하고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그 연구에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 할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보통 기업체 다니시는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현업 기업체 다니다가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변경하셔서 지금 나름 아까 그 세 가지의 길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본인의 길을 걷고 계신데
지금 기업에 있는 많은 PM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일 거고, 내가 회사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만약에 회사에 계속 있다 그래야 되면 뭘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좀 개발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화두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본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비전이 뭐냐, 이제 본인의 어떤 비전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어떤 그것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그 PMI에서 제공하는 여러 그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PMP적인지만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그 전략적인 마인드와 비즈니스적인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것이 어떤 전문적이고 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걸 보지만 점점 그 소프트웨어적인 걸 봐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점점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PMI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전반적인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걸 설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걸 따라가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PMI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뭐 PMI 칭찬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허리선 씨 보네요? 얘기했어요? 보지 않을까요? 안 보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 거를 잠깐 할 건데요. 혹시 그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그 김승철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김대철 교수님. 김대철 교수님. 네, 카메라 보느라 이거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에 지금 토크에 올려주시면은 김대철 교수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질문 우선권은- 올라오기 전에 우선권은 현장에 계신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10명께 다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질문 올라오는 중에 한 가지가 또 궁금한데, 한양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 열망이 되게 깊잖아요. 네. 뭐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수님 계신 학과를 좀 소개시켜 준다면 어떻게 소개를 시켜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저희 국내에서 보면 프로젝트 관련한 이 대학에서 강의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대개가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단일 과목에 좀 치우칩니다. 근데 저희 한양대는 좀 장점이 이런 경영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사적인 거, 또 어떤 파이낸스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경영에서 그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너무 테크니컬한 마인드보다는 이런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경영대는 8개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산도 있지만 전략도 있고, 또한 그 마케팅도 있고, 또 그 인사도 있고, 또 재무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퍼져 나가고 해서 좀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저희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어떤 매니지먼트와 휴먼 스킬 종합적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이 너무 완벽한지 질문이 안 올라왔는데 그냥 저기 송응식님이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쉽게 이렇게 모시기 힘든 질문 올랐습니다. 임광재님, PM 업무
중 서로 상충된 경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업무 중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 예, 뭐 그 정확히 제가 질문을 이제 그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질문이 좀 짧은데. 예, 우리가 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간에도 리소스를 놓고 싸울 수 상충이 있죠. 될 수도 예.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위에서의 전략의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 부문 간에 프로젝트 간에 아니면 그 업무 간에 어떤 그 갈등이 항상 있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정은 가장 기업의 위에서의 방향이 어디냐. 밸류와 전략에 따라 예, 내가 손해 거기에- 보더라도 그렇죠. 그게 더 우리가 모든 리소스나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포커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다면은 저는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 질문.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PM하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상상하고 그때 PM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규모나 크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의 어떤 그 규모를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대중, 소나. 프로젝트라고 지칭할 수 있으려면 어떤 규모가 돼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 보니까 네네, 그렇게 네네, 이해할 네네, 수 있면 네. 될까요? 예, 근데 프로젝트라는 건 규모로 나누기보다는 그 일의 성격이 그렇죠. 반복적이냐, 그래서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냐, 아니면 정말 새롭게 우리가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미리 설계하고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답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프로젝트라는 건 크기에 상관없이 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다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것이라든지 그렇다면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 TV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긴 그쵸. 쓰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정말 큰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메가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프로젝트는 지금 교수님이 너무 잘 그 정의를 해주셨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목표 또는 하나의 베네핏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여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공항을 만드는 건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그 그런- 안에 예, 청사 프로젝트, 활주로 프로젝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예, 그럼 거겠죠, 뭐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달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SCM 하나도 이제 예, 프로젝트가 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규모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네, 같고.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송흥식님 질문. 여러 강사분들의 세미나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강사분들의 전공이 IT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IT 전공이신가요? 글쎄요. 저도 IT 아니고. 이거는 여기 제가 있는- 질문을 김태형 답변을 대표가 드릴 IT.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PM 강사분들은 IT 이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단지 IT 부분이 많다라는 게 아마 저걸 겁니다. MS 프로젝트라든가 프리마베라 같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PM 도구를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도구가 많을 텐데 그걸 접근하는 포커스로 하면 IT 강사들을 아마 많이 만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는 그보다 다른 분야도 다 많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해 그리고 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사실 산업별로 보면 그 프로젝트 관련 그 업무를 주로 하는 산업들이 다 이제 수주 사업인데 IT도 수주 사업이고요. 그리고 뭐 건설이나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그다음 신차 개발이나 뭐 새로운 항공기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주성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은 프로젝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IT 부분이 특별히 더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저는.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예. 꼭 IT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들으시는 그 세미나 쪽이 IT 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PMP 카페 세미나를 오시면
다양한 네, 당사자들도 다양한- 저는 사실은 S전자 다니고 있지만요. 네. 저는 원래 그 기계 설계공학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했던 프로젝트들도 다 항공기나 철도 차량,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무님께서 회사 제품 생산을 프로젝트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적응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프로젝트의 이해가 부족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직원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고민 상담하셔야 됩니다. 고민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네네네,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부 반응이 있다는데요.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거부 반응의 이유가 뭔지가 이제 아마 좀, 새로운 걸 또 하라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던 걸 하라니까. 예, 안 하던 걸 하라. 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 위에서는 지시를 내리는데 밑에서는 이것도 괜히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또 이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 면에서 그게 항상 겪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사실은 그 우리가 필요한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좀 더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 이분을 끌고 가려면 본인의 그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 일에 대한 가치라든지 비전을 공유를 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픈 마인드로 네.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힌 어떤 그런 걸로 남을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젝트 관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커뮤니케이션, 예, 커뮤니케이션. 네. 협상. 예, 그래서 아까도 설득. 말씀하셨지만 우리 네. 한동안 대표가 지은 그 책에 소통 관리를 한번 이거 원래 읽어보시고. 없었는데. 예. 아니 근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기존에 데일리 루틴한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약간 변화가 들어야 되면 그 부분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거부는 변화라는 건 그렇죠. 싫어하죠. 예. 그래서 처칠도 나는 그 변화를 남에게 시키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체인지도 되는 건 되게 싫다고 했듯이 누구든 시키는 입장하고 당하는 입장은 다르죠. 네.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해시켜가는 것이 또 우리 PM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오픈 마인드로 그렇죠. 또 진솔되게 서로가 이끌어가면 그리고 또 그랬을 때 그 가치가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가 잘 나누게 되면 결국은 이게 감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 시간 정확하게 거의 2시간 딱 맞췄네. 예, 이야. 자 저희가 이렇게 시간도 잘 맞추는 프로젝트 관리를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오늘 정말 바쁜 시간에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아, 오늘 감사드리고요. 말씀 너무 또 귀에 예. 쏙쏙 들어오게 아, 말씀해 그랬나요?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모임을 만든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분들의 얘기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쵸. 것도 하나의 이제 영광이죠. 영광이고 혜택이고. 예, 저희 그 다음 방송은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주 화요일 화요일, 예.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다른 준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또 멋진 게스트 분을 초청을 해서 또 잘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즌 2 2회 방송 네,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